퇴직금 5억, 노후자금 2억. 대기업 임원 출신 한정우 할아버지는 남은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줬었죠. 하지만 5년 전부터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전 재산은 1,100원입니다. 매일 폐지를 주우며 근처 분식집 앞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처음으로 그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요, 떡볶이 한 그릇만 주세요. 내 가진 돈은 이것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때 주방에서 며느리 서윤아가 그를 봤습니다.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요. 이날도 어김없이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냄비 앞에서 국자를 저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새벽 5시, 분식집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고춧가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어딘가 달콤한 냄새였어요. 열애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오른쪽 손목을 주무릅니다. 벽에 걸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팔자주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중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통제통을 꺼냈습니다. 두 알을 손에 올려놓고 물과 함께 삼켰어요. 약병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열애 전엔 이런 약 먹을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손목도 멀쩡했는데, 떡볶이 국물에 설탕을 한 숟가락 더 넣었습니다. 맛을 봤어요. 딱 적당했죠. 단맛이 매운맛을 감싸 안는 그 순간. 서윤아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어묵을 데치고 튀김 반죽을 준비했어요. 고구마를 썰고 오징어를 손질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5시 40분. 곧 첫 손님이 올 시간이었죠.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혁이었어요. 서윤아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왜 앉아? 오늘 수업 없어. 오후 수업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준혁이 앞치마를 두르며 싱크대로 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서윤아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많이 넓어졌네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친구들이랑 놀아야 할 나이인데. 준혁이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과외 하나 더 구했어요.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죠. 빨간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뭐라고? 주말에 중학생 수학이요. 3시간이면 10만 원. 안 돼. 서윤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내가 해야 할 건 공부야. 돈은 내가 벌어.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거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너무 날카로웠어요. 준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만 계속했죠. 서윤아는 엄마의 손목을 봤어요.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붙여놨던 자리.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소리만 졸졸 들렸어요. 서윤아는 국자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서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박 반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반장님. 서윤아가 급히 표정을 바꿨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떡볶이 드릴게요. 잠시만요. 떡볶이를 담으며 박 반장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벌써 오셨네. 효자시네요. 네. 일찍 일어났나 봐요. 준혁이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어요. 대학 몇 학년이에요? 3학년입니다. 공부 잘한다며 장학금도 받는다고. 네. 서윤아는 떡볶이에 어묵을 올렸습니다. 손목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묵이 국물 속으로 다시 빠졌죠. 사장님, 손목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박 반장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입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난 듯 말했죠. 그나저나 요새 이 동네에 폐지 줍는 할아버지 보셨어요? 서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키 크고 마른 할아버지요. 옷은 낡았는데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품위요? 네. 말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요. 전엔 좋은 집안이셨나 봐요. 서윤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제 새벽에 봤어요. 리어카 끌고 가시던데 안타깝더라고요. 준혁이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폐지요? 이 동네에요? 응.
나이도 많으신데 말이야.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국물만 저었죠. 빨간 국물이 소용돌이 쳤어요. 마치 열애전 그날처럼. 박 반장이 떡볶이를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그럼 일하러 가야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사장님도 몸 챙기세요. 손목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고맙습니다, 반장님. 박 반장이 나간 후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만 서윤아는 알고 있었어요.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이 동네에 계신 건지. 손목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이번엔 진통제로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이었죠.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해가 뜰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비였어요. 하지만 금세 굵어졌죠. 창밖으로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 없이 처마 밑으로 숨는 사람들. 신문지를 머리에 얹고 달리는 직장인. 서윤아는 창문을 닫았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엄마, 손님 많이 오겠다. 준혁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비 오는 날은 따뜻한 거 찾잖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렸습니다. 젖은 직장인 2명이 들어왔어요. 떡볶이 2개요. 라면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서윤아는 냄비 앞으로 갔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떡을 담았죠. 손님이 계속 들어왔어요. 학생 셋, 공사장 인부 넷. 좁은 가게가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 튀김 추가요. 어묵국 한 그릇. 준혁이 포장을 하고 서윤아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숨 돌릴 틈이 없었죠.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서윤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볼 여유가 없었죠. 잠시만요. 금방 드릴게요. 대답이 없었어요. 서윤아가 떡볶이를 담아내고 나서야 그 손님을 봤습니다. 구멍난 검은 우산, 물에 젖은 낡은 점퍼, 운동화에서 물이 고여 있었어요. 노인이었습니다. 구석자리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었죠. 할아버지, 뭐 드릴까요? 준혁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노인이 메뉴판을 봤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떡볶이. 한 그릇만요. 그 목소리. 서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꺼냈죠. 1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윤아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젖은 점퍼, 야윈 어깨, 그리고 그 손. 아니야. 설마.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아와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췄습니다. 움푹 들어간 볼,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버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하지만 한정우는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다시 집어들었죠. 죄송합니다. 잘못 왔네요. 아버님 잠깐만. 한정우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비틀거렸죠. 할아버지. 준혁이 뒤따라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한정우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죠. 서윤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국자를 든 채로. 떡볶이 국물이 끓어넘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엄마. 준혁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를 봤습니다. 동전 몇 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하나. 서윤아는 천천히 다가가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빗물에 젖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원래 차가운 걸까요? 창밖을 봤어요.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보이지 않았죠. 이미 골목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동전만 꽉 쥐고 있었죠. 손바닥에 동전이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사장님, 주문이요.
손님의 목소리에 서윤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금방 드릴게요. 다시 냄비 앞으로 갔어요. 국자를 들고 떡볶이를 저었죠.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가게를 채웠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냄비 끓는 소리. 하지만 서윤아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떡볶이. 한 그릇만요. 그 떨리는 목소리. 열애 전 목소리와 너무 달랐죠. 서윤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 동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비가 그쳤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서윤아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동전이 놓여있던 그 자리를. 준혁이 설거지를 하다가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할아버지. 모르는 분이야.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손을 멈췄죠. 근데 외아버님이라고. 착각했어. 뒷모습이 비슷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서윤아도 알고 준혁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옆 슈퍼 사장 이숙자였어요. 사장님 바빠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이숙자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서윤아가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오늘 비 많이 왔죠? 그러게요. 갑자기 퍼붓더라고요. 이숙자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아까 우리 슈퍼 앞에서 쓰러진 할아버지 봤어요? 서윤아의 손이 멈췄어요. 쓰러지셨다고요? 네. 비 맞고 걷다가 그냥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우산 씌워드리고 일으켜 세웠죠. 다치신 건 아니고요. 괜찮다고 하시던데. 근데 옷이 다 젖어서 걱정됐어요. 이숙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 동네 사는 거 맞죠? 자주 보거든요. 어디 사신대요? 뒷골목 다세대 지하인가 봐요. 어제 들어가시는 거 봤는데 계단 내려가시더라고요. 서윤아는 잔을 꽉 쥐었어요. 지하. 젊으셨을 땐 괜찮은 집안이셨나 봐요. 말투가 고우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패 끼쳐 죄송합니다 그러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숙자가 보리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슈퍼 일 봐야 돼서요. 사장님도 몸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숙자가 나간 후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윤아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하 월세방.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열애 전. 시아버지는 넓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정갈한 서재. 그런 분이 지금은 엄마. 준혁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저 도서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준혁이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혼자 남았어요. 서윤아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1,100원. 떡볶이 한 그릇도 못 사는 돈. 왜 연락 안 하신 거예요? 왜 혼자 이렇게 계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을 수 없었죠. 자신도 모르는 척 했으니까. 열애 전 이혼할 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내 인생 살아라. 성민이만 잘 키워라. 위자료로 주신 돈으로 이 가게를 열었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서윤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 돈은 시아버지 퇴직금이었을까? 노후자금이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박 반장의 말이 생각났어요. 전엔 좋은 집안이셨나 봐요. 그리고 이숙자의 말. 뒷골목 다세대 지하. 밤 10시. 서윤아는 가게 정리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보였어요. 옆으로 난 좁은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길. 서윤아는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내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시아버지시라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지? 열애 동안 연락 안 했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나타나면 민망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서윤아는 계단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한참 동안 지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어요. 누군가 살고 계신 거였죠. 서윤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하지만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봤어요. 희미한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서윤아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가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열애를 혼자 견뎌온 시아버지. 혼자 감당하려 하신 거였죠.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서윤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어요. 동전을 꺼내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차가운 게 느껴졌죠. 1,100원. 이 돈으로 무엇을 드실 수 있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서윤아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그냥 좀 쉬고 있었어.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고 서윤아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었죠. 비구름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서윤아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꼭 그 지하 월세방에 가보기로. 다음 날 오후 3시, 서윤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었습니다. 냄비 속 떡볶이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아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정우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어요. 같은 옷이었죠. 말랐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을까요? 한정우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와야 할까, 나가야 할까? 들어오세요.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정우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서윤아는 냄비로 갔습니다. 떡볶이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응. 대답이 짧았습니다. 거짓말인 게 느껴졌죠. 서윤아는 떡볶이를 푸짐하게 담았어요. 어묵도 많이 올리고 계란도 2개 넣었습니다. 어묵국도 끓였어요. 뚝배기 가득. 튀김도 몇 개 접시에 담았죠. 테이블에 차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드세요. 한정우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떡볶이를 집어들었죠. 천천히 입에 넣었어요. 씹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맵지 않아요? 맛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윤아는 한정우를 봤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볼, 하얗게 센 머리. 열애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군요. 아버님. 응. 왜 연락 안 하셨어요? 한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서. 무슨 패예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해줄 수 있겠니? 서윤아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정우가 어묵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셨죠.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동욱이는 잘 지내니?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래. 한정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다. 왜 사과하세요? 동욱이가 바람 피우는 거 알았어. 나는. 서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우가 계속 말했어요. 회사 직원이라던 그 여자. 처음엔 접대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은 그놈한테 따졌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지. 한정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제 인생입니다. 그러더라.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더 세게 혼냈어야 했어. 그런데 난 무서웠나 봐. 무서웠다고요? 아들을 잃을까 봐. 한정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너만 다치게 했구나. 성민이도. 서윤아는 한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한정우가 손을 빼냈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웠어. 책임감을 안 가르쳤어. 서윤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한정우가 떡볶이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먹었어요. 서윤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한참 후 한정우가 다 먹었습니다. 그릇이 깨끗했어요. 잘 먹었다. 일어서려고 했어요. 아버님. 응? 가끔 오세요. 점심때.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 혼자 먹으면 적적해요. 같이 드세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 패가 아니에요. 서윤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으로 향했죠. 화요일하고 금요일. 한정우가 멈췄어요. 그날만 오세요. 3시쯤. 한정우의 등이 떨렸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아는 빈 그릇을 치웠어요. 정말 깨끗하게 드셨더군요.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왜 혼자 견디신 거예요?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한정우가 앉았던 자리를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어요. 1,100원. 이걸 두고 가셨을까요? 아니면 챙겨가셨을까요? 확인하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정우는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서윤아는 알고 있었어요. 화요일에 오실 거라는 걸, 금요일에도 오실 거라는 걸,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 서윤아는 냄비를 다시 켰습니다. 내일 준비를 시작했어요. 화요일엔 더 맛있게 만들어야죠. 더 따뜻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서윤아는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어묵도 좋은 걸로 골랐고 계란도 신선한 걸로 준비했죠. 시계를 봤어요. 3시 5분. 한정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늦으시나? 10분이 지났어요. 20분. 서윤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준혁이 설거지하다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30분이 지났습니다. 서윤아는 앞치마를 벗었어요. 준혁아, 잠깐 나갔다 올게. 가게 봐줘. 어디 가는데? 금방 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걸음이 빨라졌죠. 괜찮으시겠지? 그냥 못 오신 거겠지?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때 봤습니다. 인도에 쓰러진 사람. 서윤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뛰어갔습니다. 한정우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숨만 헐떡거렸죠. 아버님, 서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급차 올 거예요. 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왜 사과하세요? 괜찮아요. 배 끼쳐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서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구급대원들이 내렸어요. 한정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같이 타시죠. 서윤아도 구급차에 올랐어요. 병원까지 10분.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정우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시작했어요. 서윤아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영양실조예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네요. 회복되실 수 있죠? 일단 수액 마치고 경과를 봐야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서윤아는 한정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죠. 서윤아는 옆에 앉았어요. 한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병원이야.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요? 응. 어느 병원이에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아는 한정우를 봤어요. 숨소리만 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정우가 눈을 떴습니다. 미영아. 네, 아버님.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액줄을 봤죠. 괜찮아. 나갈게.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병원비. 비싸.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또 사과했어요. 서윤아는 한정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왜?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 아니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들어서더니 침대 옆 노인을 봤습니다. 멈췄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왔죠.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정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혁아. 할아버지.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한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손주의 손만 꽉 잡았죠.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미안하구나. 할아버지. 준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린아이처럼. 서윤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셋이서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어요. 보호자 한 분만 계셔야 해요. 제가 있을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네. 엄마는 가게 정리하고 오세요. 서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한정우가 사시는 곳. 다세대 주택 옆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였죠.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발목 높이였죠. 서랍장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전기장판.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윤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사셨다니. 서랍장 위에 액자가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봤어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열애전 사진. 한정우가 준혁을 안고 있었고 옆에는 서윤아와 동욱이 있었죠.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아는 액자를 들어 올렸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액자 위로. 혼자 이 사진만 보고 사셨구나.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서윤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아는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새벽부터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나물 반찬. 병실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깨어 계셨죠. 아버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나아 보였어요. 준혁아, 일어나.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방금. 씻으러 가. 엄마가 있을게. 준혁이 밖으로 나갔어요. 서윤아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식사하세요. 고맙다. 한정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서윤아가 받쳐줬죠.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한정우의 입에 넣어줬어요. 제가 먹을 수 있어. 천천히 드세요. 한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한참 조용히 식사를 하다가 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네. 동욱이.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서윤아의 손이 멈췄어요. 들을게요. 한정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너희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였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욱이가 찾아왔어. 사업이 망했다고. 사업이요? 무역회사. 투자를 잘못했나 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더라. 한정우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사 돈까지 손 뗐다고 하더라. 횡령이야. 그대로 두면 감옥 간다고. 서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릎 꿇고 빌더라.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한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데 어떻게 외면해. 그래서 퇴직금 줬어. 서윤아의 입이 벌어졌어요. 5억이었어. 30년 다닌 회사에서 받은 돈. 5억을. 그것도 모자라더라고. 노후자금까지 털었지. 적금, 보험 해약하고. 한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7억쯤 됐을 거야. 아버님, 처음엔 연락 왔어. 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꼭 갚겠다고. 한정우가 쓰게 웃었어요. 1년 지나니까 연락이 뜸해지더라. 2년쯤 지나니까 아예 안 받더라고. 전화를요? 응. 번호도 바꿨어. 집도 이사 갔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더라. 서윤아는 주먹을 쥐었어요. 5년째야. 연락 끊긴 지. 아버님, 그럼 그동안 돈 없이 어떻게 살았냐고. 한정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팔았지. 전세 살다가 월세로 내려왔어. 지하가 제일 싸더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폐지 주우면 하루에 10,000원쯤 벌어. 그거면 하루는 견딜 수 있어. 서윤아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너한테 무슨 낯으로? 한정우가 서윤아를 봤어요.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내 인생 망쳤는데 이제 와서 또 패 끼쳐? 패가 아니에요. 아니야. 패야.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동욱이를 망쳤어.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키웠지. 뭐든 다 해줬어. 아버님, 책임감을 안 가르쳤어. 돈만 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 한정우가 눈을 감았어요. 결국 아내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는 놈 만든 거야.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들어서더니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할아버지, 준혁아. 준혁이 침대로 다가왔어요. 다 들었어요. 밖에서 한정우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준혁아, 왜 그렇게 사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혼자 견디셨어요? 저한테라도 말씀하시지. 내가 뭘 할 수 있었겠니? 그래도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연락이라도 했어야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라도 알았어야죠.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세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주우면서 어떻게 사는지.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면 뭐하니. 걱정만 시키는데. 걱정하고 싶었어요. 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열애 동안 매일. 한정우가 손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그럼 왜? 창피했어.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이기가.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라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고맙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나무 자동차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9살 때 만들어주신 거. 한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네. 제 책상 서랍에 늘 있어요.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자동차. 한정우가 만져봤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다시 그럴 수 있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윤아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한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왜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 가족인데 무슨 패예요? 서윤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두면 안 돼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나는. 제발요. 서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한정우는 말없이 며느리와 손주를 봤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사흘 후 한정우가 퇴원했습니다. 서윤아와 준혁이 함께 병원에 왔어요. 천천히 가세요. 한정우를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걸음이 여전히 느렸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죠. 차를 타고 뒷골목으로 향했어요. 짐 챙겨야죠. 별로 없어. 지하 월세방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한정우가 멈칫했어요. 들어가기 싫으시죠? 서윤아가 물었습니다. 응. 그럼 밖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챙길게요. 서윤아와 준혁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이 정말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액자 하나. 준혁이 액자를 들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죠. 이것만 계속 보고 사셨구나. 서윤아는 가방에 짐을 담았습니다. 10분이면 충분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한정우가 작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응. 서윤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70평생의 짐이 가방 하나라니. 차를 타고 서윤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정우가 망설였어요. 들어가세요. 패 아니에요. 아버님 방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아는 제일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방을 준비했어요. 새 이불, 새 베개, 옷장도 마련했죠. 여기서 주무세요. 한정우가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데. 당연히 좋아야죠. 준혁이 짐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방은 바로 옆이에요. 한정우는 말없이 방을 봤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불 위에. 부드러웠어요. 따뜻했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천천히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서윤아가 나가고 준혁도 따라 나갔습니다. 한정우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죠. 지하방에서는 발목 높이 창문으로 바닥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늘이 보였어요. 며칠 후 한정우가 분식집에 나왔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그래도 이것도 못하면 뭘 하겠니? 한정우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윤아가 인사했어요. 떡볶이 2개요. 서윤아가 떡볶이를 담는 동안 한정우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여기요. 떡볶이를 내놓으며 한정우가 물수건도 챙겨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고마워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박 반장도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일하세요? 네. 도와드리려고요. 좋으시네요. 가족이 함께 하시니까. 박 반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정우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죠.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며느리 옆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윤아, 준혁, 한정우 셋이서 함께 분식집 문을 닫았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아버님. 아니야. 내가 고맙지.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한정우는 앞서 걸었습니다. 등이 조금 펴진 것 같았어요. 서윤아와 준혁이 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 응. 잘한 거 맞죠? 응. 잘한 거야. 준혁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표정이 많이 좋아지셨어. 그러게. 앞으로 계속 잘 될 거죠? 그럼. 당연하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한정우가 밥을 천천히 먹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아. 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마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라. 가족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고. 네, 할아버지. 한정우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영아. 네.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님. 내가 뭘 해줬다고. 많이 해주셨어요. 서윤아가 웃었어요.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됐잖아요. 한정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한정우는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 따뜻한 방,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이게 꿈인가? 손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꿈이 아니었죠. 한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 6시, 분식집 문이 열렸어요. 박 반장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반장님도요. 서윤아가 떡볶이를 담았어요. 옆에서 한정우가 어묵국을 따랐죠. 할아버지, 요새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한정우가 웃었어요. 주름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가족이랑 사니까 좋으시죠? 네. 정말 좋습니다. 박 반장이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혼했는데도 모시잖아요. 서윤아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법적으론 남이 되셨잖아요.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한정우가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어요.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단골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할아버지, 요새 일 배우세요? 네. 배울 게 많네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시죠? 그럼요. 며느리가 참 착해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젊은 직장인이 떡볶이를 먹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이혼하셨는데도 이렇게 지내시니까. 서윤아가 대답했어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진 않죠. 근데 맞는 일이니까요. 한정우가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둘이 눈을 마주쳤어요. 말없이 웃었죠. 손님들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봤습니다. 보기 좋네요. 그러게요. 따뜻해요. 한 손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SNS에 올려도 돼요? 감동적이어서. 아이고 부끄러운데. 서윤아가 손살에 쳤지만 손님은 이미 올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썼어요. 한정우가 그 글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오후 4시. 손님이 뜸해지자 셋이서 앉아 쉬었습니다. 준혁이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서윤아는 내일 재료를 확인했고 한정우는 보리차를 끓였죠. 할아버지. 응? 요즘 행복하세요? 한정우가 손주를 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단다. 저도요. 준혁아. 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열해나 떨어져 있어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함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한정우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 응? 오래오래 사세요. 그럼. 준혁이 결혼할 때까지는 봐야지. 둘이 웃었어요.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따뜻한 불빛이었죠. 한정우가 앞서 걸었습니다. 등이 많이 펴졌어요. 걸음도 가벼워졌죠. 서윤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열애가 걸렸지만 다시 만났어. 준혁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우리 잘 될 거죠? 당연하지. 집에 도착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한정우가 그릇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아버님은 쉬세요. 괜찮아. 서윤아와 한정우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준혁이 물기를 닦았죠. 셋이서 주방에 서 있는 모습. 평범했지만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한정우는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액자를 봤어요. 열애전 가족 사진. 모두 웃고 있었죠. 이제는 정말 웃을 수 있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많이. 한정우는 오랜만에 별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살아있구나.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습니다. 분식집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 떡볶이 국물 끓는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한정우는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어요. 법적으로는 남이 됐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이 됐죠. 서로를 선택한 가족. 서윤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그래, 오늘도 힘내자.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셋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은 법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것.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